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기를 제외한 기타 전형, 자 면접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자소서, 그 다음에 학습 계획서 어떻게 꾸미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할 김중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리는 건 재직경찰관이죠, 그죠? 자 일단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찰대에 직접 진학하셔가지고 추후에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일단 수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단 직급에 올라가서 조금 더 현장 경험 있는 일단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그죠? 그런 지원자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대학생들의 편입과정과도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여러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자소서에 적절하게 묻어서 표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런 표현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 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제대로 염두에 두지 못했어, 이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일련의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자기가 다녔던 대학에서 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실무적인 또는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부분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자들도 많고, 특히 경찰대 부분에 요 재직경찰관 위한 별도의 편입과정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나름대로 국가가 이 시스템을 현장감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조금 더 고급 관료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부분으로 염두에 뒀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구슬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출중한 자질이 어떻게 제대로 표출되느냐가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짤막하게 두 장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시는 것도 더더군다나 더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 어려움을 일단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소화할지를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 그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의문하는 건, 제가 설명을 압축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학원에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사실 드러내는 첫 번째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두로 하기 전에 먼저 지원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게 자소서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워낙 일단 커뮤니케이션, 즉 전달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인상이 너무 좋거나, 그러면 그 개인은 그냥 그대로 면접을 통해서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학교 당국은 첫 번째 허들을 서류를 통해서 먼저 받겠다는 의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의 인상과 전달력 있는 그 부분을 아쉽게도 처음부터 보일 수는 없고요. 이걸 글로 묻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첫 스텝은 분명한데 어려운 스텝이 되는 거죠. 학교에 선발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적절한 우수한 현장감 있는 일단 경찰관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 경찰대학 들어와서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학교는 여러분들을 그냥 n분의 1로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조금 더 불쾌한 얘기지만 여러 n분의 1 중에서 가장 특출한 분이 이제는 n분의 1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브랜드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경력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기를 브랜드화한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NCS에서 많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CS 아시죠?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자기를 어느 정도 상품화 시켜가지고 야 쓸만한 물건인데 뭐 이건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니까 쓸만한 물건인데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상품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브랜드화란 얘기는 자기의 자질과 능력이 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신뢰성 있는 근거로 만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다 녹아서 불과 2장에 여러분들이 쏟아 부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목마다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문장력이 부족한데 표현력이 조금 미숙한데 이런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실려있는 내용 자체가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효율적인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자소 항목을 그냥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뤄왔던 성과나 에피소드를 쭉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그 에피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재배치하거나 적절한 의미로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편입 과정이라면 전적대학에 있는 일단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취약해요. 대학에서 경험이 뭐 과거와 달리 요새는 뭐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구조니까 사실 공부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드러낼 수는 있어도 자기가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의 편입 과정에서는 사실 쓸 말들이 많지 않은 게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개발하라고 얘기해도 에피소드가 많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현장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례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경찰대에 일단 편입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취지가 사례를 통해서 묻어나기 일단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가 자 공직관으로서 경험 그리고 내가 경찰관의 보람 또는 경찰관으로서 혹시 자 대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그려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항목을 자 조금 무턱대고 들어가서 이 항목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반추하는 과정 내가 어느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자소서 쓰기 전에 먼저 가지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항목에서는 아 내가 경찰관의 자질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재인식하는 자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중요한 한번 일단 자소서 쓰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일단 일반 대학생들의 편입 과정과 다른 게요. 지원 동기는 뭐 똑같더라도 공직관이 다르고요. 경찰의 주요 경력과 근무 성과라는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금까지 경찰 근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성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관은 공무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경찰인이 되실 때도, 경찰시험 합격해서 되실 때도 이런 거 많이 테스트 했잖아요. 그죠? 이런 항목이 또 한 번 자소서에 또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또 네 번째가 직무 수행에 관련됐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즉, 직무 수행에 관련되니까 자, 이거는 일반 대학생들은 인생관과 자기의 장단점을 기술하는 건데 조금 다르죠? 장단점은 분명한데 뭐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직무 수행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관련된 내가 업무를 보이면서 대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그동안 자신의 장점이 뭐였는지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그거에 따라올 수 있는 단점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그죠? 뭐 가령 대표적인 일단 학교에서는 팀워크와 소통 능력 등을 예를 들었는데 아주 다분히 NCS 항목이야. 그죠?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고 장래 포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찰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더 넘어서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죠? 기타 특기사항을 이걸 원래는 일반 대학은 분리했는데요. 한 번에 일단 요구하는 게 자, 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자, 처음부터 일단 여러분이 스텝 자체가 어려운 스텝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사실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시간을 내서 한 항목을 다시 재수정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듣고 다시 조율하시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하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자 경찰관에 있는데도 경찰관의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을 굳이 지원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현직의 경찰관으로서 왜 다시 경찰대학을 진학해서 높은 직급을 위한 거냐? 꼭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니까 조금 더 결정권자로서 책임감을 더 부여받기 위해서 자, 그 직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묻어나야 돼요. 근데 지원 동기는 단순하게 지원하고 싶다는 열망만 쓰시는 게 아니라 경찰대에 꼭 진학하겠다는 열망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나는 경찰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수를 하고 어떤 경찰관이 되겠다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심지가 일단 묻어나야 돼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원 동기는 간단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건 분명히 기록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나중에 면접에서도 거의 백발백중 나오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지금까지 경찰관으로 잘 근무하다가 왜 굳이 경찰대학에 진학해서 일단 여기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지? 이거 반드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지원 동기에서 어느 정도로 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요 지원 동기를 비롯한 자소서의 항목은 나중에 면접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돼요. 당신 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고 나중에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항목적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원 동기 하나 끝난 다음에 허들 하나 넘어왔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추후에 이걸 가지고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일단 사실 여러 가지 착오가 없는 상황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왜 현직에서 경찰대라고 하는 특수대학에 지원했는지를 분명히 어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너무 일단 직위 위주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당연히 높은 직급에서 더 많은 일단 경찰력의 고위 간부를 위해서 내가 지원했다라는 물론 그렇게 지원 동기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러내면은 사실 경찰대는 사실 이걸 공직자 또는 공익관 이런 거에 관련된 정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그 바람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엄중하게 쓰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공직관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관에 들어가는 예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덕, 참령, 청렴, 책임감입니다. 그죠?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민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리고 청렴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 유혹이나 아니면 여러 일단 대민에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자칫하면은 흐트러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덕성을 여러분들이 공직관에서 얼마나 제대로 표출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직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에피소드를 하나 쓰셔도 좋고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일단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어필하셔야 되고 그죠? 이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죠? 공직윤리법상으로 필요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기술하셔야 되겠죠? 책임감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굳이 경찰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받겠다는 TO를 만들어서 왜 고위직까지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현장 근무를 너무 높이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높이 산 현장 경험에 여러분들이 고위 직급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적 요소가 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단 물어보겠다는 심사적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에피소드 위주로 물론 쉬운 항목이지만 너무 일단 쉽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주요 경찰 주요 경력과 근무 성과는 뭘 기록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직 기여도가 나오겠죠. 아예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셨는지 일단 작전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고 어떤 획득을 했고 이게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서에 대한 항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하는 분들은
자, 가장 특징적인 걸 일단 골라서 쓰셔야 되겠죠. 너무 없는 부분은 이건 좀 곤란하지만 너무 없는 부분도 자기의 경력 위주로 쓰시면 돼요. 그죠? 근무 성과는 뭐 사실 꼭 뭐 포상을 받았다고 근무 성과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가 가지고 일단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기록했는지, 자기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왜냐하면 조직 기여도가 일단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 기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과대하거나 사실을 일단 좀 왜곡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걸 기록하거나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사실 있는 그대로 기술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고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자, 상태를 일단 단순하게 점검하는 항목이니까 그거대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직무 수행에 관련된 자신의 장단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NCS 항목 아니겠습니까? 직무 적합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만 쓰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직무 수행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는 팀워크가 좋다, 사례 그대로 쓰는 거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팔로우십과 자, 리더십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게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물론 팔로우십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더십을 자,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는 경찰대 자,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자신의 장점이 팀워크에 적절한지 또는 자, 의사소통 능력에 적절한지, 이건 하나의 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시야. 더 많은 사례를 드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직무 수행에서 이걸 에피소드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무 중에서 자, 일단 같은 동료에게 어떻게 내가 자, 자기를 조금 희생하면서까지도 베풀었다는 거. 그건 이 의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팀워크와 더불어서 공감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 쉽게 말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 높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사실 단점을 개인적인 단점으로 기술하시는 게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너무 헌신적이거나 너무 팀워크에 열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는 현대 일단 의미에서는 그게 꼭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죠? 너무 조직에 헌신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무시하면서까지. 원래 자, 공직이라고 하면 길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티기 위해서라면 워라벨도 사실 중요한 거죠. 개인의 사생활과 그다음 취미나 아니면 개인의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그건 부족하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단점. 나는 조직을 싫어한다. 조직과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까지 현장 근무 잘 하셨고 그 부분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 위주로 고민하신 다음에 장점이 좀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를 단점으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너무 단점을 개인적인 치명적인 단점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성격적 단점이 아니라, 그죠? 이런 직무 능력에 관련된 단점으로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팁입니다. 단점 쓰셨잖아요. 개선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 단점으로 끝나면 이 사람은 단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점을 기술하시고 나서 내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노력을 분명히 자,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아주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적어도 충분히 자, 분량은 채우고요. 그 다음 표현에 따라서는 어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자, 요 팁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여러분들 이걸 자, 일반 대학생 편입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묶어서 쓴 거예요. 그죠? 결국 장래 포부 위주로 쓰시는 건 아시죠? 기타 쓸 말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질 또는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걸 묶어서 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포부는 구체적으로 직급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과 파트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가령 자, 여러분들이 가령 요새 우리나라가 마약 안전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영화의 에피소드로도 등장하는 게 소재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안전국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약에 뭐 일단 뭐 제외국인이 마약을 했다 뭐 일단 체포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 일부 연예인들도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내가 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고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는 정도로 기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부분별로 내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 안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걸 드러내시는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가 자 일단 흥미롭고 그 다음에 내 능력에 어울릴 수 있는 파트를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에 어울릴 수 있는 자기의 자질을 같이 붙여서 기술하시는 게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게 자소서입니다. 자, 얼핏 뭐 쓰실만 해요. 그죠? 뭐 아주 어렵거나 손대기 힘들 정도의 난감한 건 아니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현장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쓸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막 어떤 분들은 글 쓰다가 막 넘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절한 사례와 예시를 딱 컴팩트하게 묶어가지고 기술하시는 것도 요령이 되겠죠. 이렇게 기술하시면 자 자소서의 일단 내용 자체는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학습계획서입니다. 그죠? 자 일단 학습계획서 자체를 먼저 설명드릴 때 학습계획서는 뭐겠습니까? 여기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학습계획서는 여러분들이 현장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경찰대로 들어가면 경찰대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겠습니까? 학업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전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장 경험이니까 앞으로 진행하실 부분은 자 일단 대학에서 어떤 지원 학과에서 어떤 자 일단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이 과정은 일반 대학도 똑같습니다. 성장 과정과 교육 배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였던 대학 뭐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됐던 계기.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아니지만 경찰에 눈을 뜨게 됐고 공직에 관련돼서 눈에 뜨게 됐던 그죠? 이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묻어서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 교육 배경 내가 자 어떤 과정을 치렀던지를 압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습 계획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일단 자소서에 대한 항목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끊어서 어떻게 기술할지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가령 고등학교 뭐 등등의 일단 과정에서 자 공직에 관련된 자 시야를 확보하게 됐던 그 계기가 뭔지 이런 걸 쓰시는 게 중요한 일단 자 여기서 요구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 학문 분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심리학에 대한 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자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 이런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 학교별로 일단 경찰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커리를 미리 조사하시는 거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찾아서 내 관심사 부분과 결합해가지고 어떤 학습 계획을 쓰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범죄 심리학이다 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왜 높았고 이 부분이 왜 범죄학을 연구할 때 유용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결합해 쓰시거나 등등으로 자 그 근거 있게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 대학과 똑같은 일단 학습 계획서라면 이게 달라요. 그죠? 당연히 뭐 항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죠. 경찰 근무 과정에서 느꼈던 학문적 차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접목했다는 얘기야. 학문적인 관심으로 딱 마주쳤던 그 차관점 및 연계 발전 어떻게 내가 이걸 연계해서 올릴지에 대한 자 그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경찰 근무 과정이 현장 근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좀 결합해가지고 발전시키면은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꼈던 분들도 있다면 그거 그대로 쓰시는 거야. 없다면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거야. 그냥 무심코 내가 뭐 어떤 범인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에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분 좀 취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학문적인 힌트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이게 어디로 발전한다? 대학으로 발전해가지고 어떤 방향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걸 제시하시는 거. 이거 말로 학습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뭐냐면 이거는 충분해요. 그죠? 자, 경찰과에서 느꼈던 건 충분해요. 여기까지. 근데 학문적 차관점은 그동안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자, 일단 마약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자, 일단 뭐 외국인 뭐 출입국관리청과 같이 연계된 일단 일도 되지만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 일단 그 제외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지 그거 조사하고 싶다. 아니면 조폭의 계열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 공부했던 과정 일단 그 근무했던 과정에서 내가 학문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조금 더 유용한 내가 자 일단 현장에서 근무할 때 조금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적어 놓으시는 거야. 수월하진 않겠죠?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자소서와 학습계획서 둘 다 먼저 무작정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지? 이걸 쭉 되짚어 보시는 게 먼저 급선무예요. 그거 안 하고 막상 항목별로 일단 찾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에피소드가 적절하게 배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지 하나에 놓고 내 에피소드를 역순으로 쭉 정리하시는 것도 자소서 쓰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와 계획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커리 과정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학교 홈피를 들어가셔가지고 1년에 일단 편입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학사 커리큘럼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중복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연계해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질지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시는 거지. 그래서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요게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을 밝히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과 일단 서로 같이 연계해서 일단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크기도 해요. 그죠?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어도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조금 발품을 파셔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등등이 여러분들이 학습계획서 그 기타 특기사항까지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미처 적지 못하신 부분. 그러니까 기타 특기사항은 이런 거예요.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을 쭉 적어 놓으셨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쪽으로 학문 연계됐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느꼈던 점은 이거고 이게 경찰대에서 어떻게 응용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분들이 소회를 간단히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항목 이외에도 나는 특기할 만하게 이게 더 나는 관심이 있고 이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고 현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조금 더 토대가 돼서 경찰대 향후 지원해서 더 우수한 고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요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학습계획서도 완성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현장 근무에서 조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그 내용과 시간적 간격이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일단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내 경험이 뭘지 그런 정의 내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팁을 들으셨다면 근데 이제 쓰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쓰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일단 저희 마이페이스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으실까봐 그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일단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학원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하셔도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모쪼록 지금도 경찰관의 소명의식으로 열심히 근무하시겠지만 차후에 조금 더 원대한 목표로 그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죠?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 조만간 여러분들 직접 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